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전체 인구의 6%,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300만 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300만 명.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 것, 잠에 들더라도 수면 상태를 유지 못하고 자꾸 깨는 것, 둘 다 불면증에 해당됩니다. 한 달 이상 증세가 지속되면 수면 장애라고 판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수면제 먹으면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자꾸 약물 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면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수면제 사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불면증 원인과 치료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만들어주는 신경에 주목해 주세요. 잠 못 자는 당신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될 겁니다. 먼저 불면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입니다. 하루는 24시간, 우리는 24시간에 맞춰서 생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다. 물론 하루 두 끼나 한 끼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꼽 시계, 즉 생체 리듬이 작동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24시간에 맞춰진 우리의 생체 리듬을 한자로 날일자를 써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안 오고 계속 뒤척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시차 차이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게 이 24시간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잠과 관련된 신경 물질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과 깨어있게 하는 코티졸입니다. 잠을 푹 자려면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많아야 합니다. 반대로 코티졸은 적어야 합니다.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눈에서 어두움을 감지하고 뇌의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이 멜라토닌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이 수면의 기전입니다. 솔방울샘이란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정으로 모양이 솔방울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한 단백질은 단백질에서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붙어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과 불면증은 붙어 다닙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전신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 항산화, 항염증, 유해산소 제거, 조직 재생. 이거는 제가 미주신경과 암 환자에서 얘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건 미주신경 기능 저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멜라토닌은 미주신경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불면증의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멜라토닌 부족으로만 설명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놀랍게도 기저질환이 등장합니다.
신경정신과 문제, 특히 우울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호흡 관련 문제,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내과적 기저질환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통증 관련된 질환, 호흡과 관련된 기저질환 문제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도 떨어지고 호흡도 얕아집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면 자다가 사망합니다. 따라서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호흡과 관련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칭 선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혹시 불면증, 우울증, 만성피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다면 섬유근통이라는 생소한 병명이 있습니다. 섬유근통일 수 있으니 꼭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과 콜티졸의 불균형. 깨어있게 하는 호르몬 콜티졸은 교감신경 항진 때 수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교감신경 항진, 자율신경실조증 상태라면 수면장애가 생깁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도 교감신경 항진이 불면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기능 회복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미주신경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이 수면과 연관 있느냐? 네, 연관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화, 호흡이 건강한 수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미주신경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미주신경 역할. 첫 번째, 우리 몸의 24시간 일주기 시계를 조절한다. 두 번째, 우리 몸이 편하게 잘 수 있게 이완시킨다. 세 번째, 호흡을 조절한다. 미주신경 문제가 생기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 깊이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번째,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심장 박동은 수면의 질과 연관된다. 결론적으로 미주신경 치료가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멜라토닌 만드는 솔방울샘의 문제입니다. 솔방울샘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솔방울샘과 관련된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상경신경절입니다. 상경신경절 기능이 떨어지면 솔방울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상경신경절 기능이 떨어졌다면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원인으로 상경신경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괜찮은데도 왜 불면증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던데 상경신경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걸 같이 보겠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만성불면증, 상세불명으로 인한 만성불면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언제였는지 조차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주 오래된 추억처럼 느껴질 만큼 10년 가까운 시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만 잠을 잘 수 있다면 1년 365일 중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1시간에서 2시간도 안 돼서 잠에서 깨어나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이분은 병원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상경신경절 치료를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경신경절 치료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치료법입니다. 초음파로 상경신경절을 찾아서 주사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나 강호동 씨처럼 목이 두꺼운 사람은
초음파로 상경신경절을 보기가 힘듭니다. 초음파로 상경신경절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상경신경절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경신경절에 대한 글이 별로 없는데 네이버에서 상경신경절 검색하면 제 글이 뜹니다. 블로그 링크 하니까 상경신경절 읽어보세요. 상경신경절 치료법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목의 교감신경주사, 자율신경주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다른 치료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는데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솔방울샘의 석회화가 생깁니다. 석회화란 CT 영상에서 솔방울샘이 뼈처럼 하얗게 찍히는 겁니다. 석회화의 의미는 솔방울샘이 망가진 겁니다. 따라서 솔방울샘 석회화가 있다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상경신경절 치료는 기능이 떨어진 솔방울샘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만 솔방울샘 석회화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번째, 뇌의 문제. 뇌가 흥분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증가된 대뇌 피질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불면증 증상을 개선합니다.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억제 모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합니다. 불면증에서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중요하다. 불면증 치료는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기저질환 확인.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감소된 상태이다. 세로토닌이 적음으로 멜라토닌으로 바꿀 수가 없다. 호흡 관련 질환들, 이비인후과에서 만나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내과에서 만나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통증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코티졸 증가와 관련된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해야 한다. 이건 결국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미주신경은 수면에 필요한 심장 박동, 소화, 호흡을 관리하며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우리 몸의 이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멜라토닌 만드는 공장 솔방울샘. 상경신경절 기능을 회복시켜야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 공장이란 건 멜라토닌을 만드는 솔방울샘입니다. 네 번째, 뇌 흥분 억제.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치료로 가능하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주는 신경, 상경신경절 치료가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상경신경절 치료. 다음 영상은 뇌졸중과 TMS입니다.